상담 연구 방법 문제 출제 토픽 두 번째 실전 문제 풀이 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리핑 이론편에서 과학적 상담 연구의 특징, 과학적 지식의 특징 뭐 이런 걸 한번 보면 다 정리 한번 해보셨잖아요. 자, 이제 실전 문제에 가깝게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학으로서의 상담 연구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과학으로 상담 연구인데 객관성 추구하죠. 과학 지식의 첫 번째가 객관성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가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결론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객관적, 그러니까 실증적 자료, 실증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담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실증적 데이터, 타당한 근거를 통해 어떤 상담 효과가 있는지 결론에 대한 증거 자료. 당연히 여러분 느낌이 딱 오잖아요. 연구 조건과 과정이 같으면 동일한 결론을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재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거는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게 만족되면 수정 가능성이 아니죠. 간주관성이 있죠. 간주관성이면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그러니까 3번 맞죠? 기존에 확립된 이거 뭐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정 가능성입니다. 여기 적어보면 수정 가능성. 근데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틀렸죠. 연구자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주먹국으로 수집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담 연구의 과학적 특성을 묻는 문제잖아요. 4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스타일로 묻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실제에서. 자,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이제 질문은 약간 다른 거죠. 상담 연구의 과학적 특성,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보시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특성이 있었죠? 맞는 얘기죠. 자료를 수집할 때 합리적 체계적 절차를 거치고 이를 분석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걸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체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체계적 절차니까 이건 앞에 거는 체계성이고 뒤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객관성, 뭐 이런 말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연구자의 주관적 동기가 다르다면 동일한 절차로 연구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도저히 3번은 무조건 틀렸죠. 뭐에 위배됩니까? 간주관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간주관성이란 성질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연구자의 주관적 동기가 달라도 동일한 절차로 연구하면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죠. 같아야 된다. 이게 간주관성이잖아요. 이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을 완전히 반대로 설명했잖아요. 그 위배돼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 가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검증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검증 가능성. 자, 5번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연구를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재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재생 가능성 뭐 다른 말로 하면 재현 가능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요 위에서 우리가 했던 요 재현 가능성, 간주관성에서 요 재현 가능성, 간주관성이 각각 이렇게 간주관성은 틀리게 나온 거고 재현 가능성은 맞게 나온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건 확실하고 요 재생 가능성과 재현 가능성은 뭐 같은 말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도 요런 이제 실제 문제보다는 제가 이제 살짝 실전 문제 풀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과학자, 실무자 모델 있었잖아요. 뭐 훈련 모델이든 우리 보고 과학자도 되고 실무자도 연구자도 되고 실무자도 다 되래 이런 거잖아요. 요 지향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뭐냐? 이 과학적 태도죠.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옳은 겁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객관적 인상을 절대적 사실로 간주한다. 직관을 말도 안 되잖아요. 직관은 그냥 주관적 느낌이잖아. 이건 성립한다라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완전 비과학적이죠. 상담 효과의 평가를 내담자 개인의 평가를 개인의 임상적 경험에, 나의 경험에만 비춰봐. 내가 내담자를 대했던 그 경험에만 의존한다. 이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인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하고 객관적 연구 데이터를 대조해서 따져봐야 돼요. 내 경험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경험이 과연 객관적으로 옳은가? 여러분 뭐 자기객관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내 임상적 경험을 객관적 연구 데이터하고 대조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도 틀렸죠. 동료들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자신의 실무에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그렇죠. 3번은 과학적 실무자 훈련 모델이 아주 과학자로 자질을 갖고 있잖아요. 상담 연구 방법론을 아니까. 그래서 동료들의 연구 성과를 내가 이해를 했어. 딱 보고. 그래서 나의 상담 실무에 그걸 통합해서 연결을 해버렸어. 3번이죠. 옳은 거니까. 이거는. 자, 질적 연구 방법론은 객관성이 결여된 사변적 활동, 철학적 이런 걸 아니죠. 질적 연구 방법론도 아주 중요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가설 검증 시 객관적 증거보다 상담자의 주관적,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아실 수 있겠죠. 객관적 증거가 훨씬 중요한 거죠. 뭐 확신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이건 거꾸로 설명해 놨죠. 질적 연구 방법도 객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관성이 아니에요.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상담자의 과학적 태도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3번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가죠. 제시된, 좀 내려보죠. 명제들이 함축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 및 지식의 속성이 바르게 연결되죠. 자, 기억은 모든 현상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우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정론성이죠. 혹은 뭐 인과성이라는 것으로도 가져줬는데 뭐 결정론성인 그 얘기잖아요. 우연이 없어 세상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과학자의 주관적 동기가 달라도 동일한 여건 하에서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간주관성이지. 혹은 상호주관성, 정확하게 맞는 거네요. 모든 이론은 반복 검증 후 정립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게 재생 가능성이죠. 반복적으로 검증하려 그러면 재생을 해야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이 얘기하는 건. 혹은 재현 가능성이라고 해도 되죠. 자, 연역 귀납 나오는데 이건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리성, 논리적이다. 다 맞죠.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 설명, 이거는 간결성이잖아요. 간결성. 그런데 일반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당연히. 요거는 간결성이고, 일반화는 뭐예요? 일반화는 널리 적용되는 지식이어야 된다. 적용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성, 보편성, 그렇게 얘기했죠. 5번이 안 맞는 거예요. 5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박스 넣고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죠.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5번이 되겠고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상담 연구 및 과학적 방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선행 연구의 상담 이론은 수정될 수 있는 수정 가능성, 객관적 타당성의 근거, 뭐 어느 거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 자,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조건과 과정이 같으면 연구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해야 된다. 뭐 간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주관성. 일단은 맞죠. 일단 맞는 표현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개인의 특정 행동 변화에 대한 변인들을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일단 3번이 답이네요. 답은 3번. 왜냐하면 완전히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완전 통제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
개인한테 어떤 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변인이 이제 변수인데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들. 그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통제를 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Q와 성적의 관계를 보는데 IQ,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IQ 말고도 뭐 그날의 컨디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통제하고 IQ만 놓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냐고. 여기서 제일 핵심은 완전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3번이 틀렸고요. 과학에 사용하는 개념은 누구에나 동일한. 그래야 되지. 과학은 객관성인데 용어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 그러면 다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적 검증이에요. 즉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경험적으로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검증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용어는 당연히 개념적인 거는 동일해야지 그 개념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고 그거를 조작적 정의를 내려갖고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면 그걸 할 수가 없죠. 실험, 조사, 관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그쵸? 구체성이에요. 뭐 구체성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확실하게 이제 납득이 되실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양적 연구에서란 말이 간주관성에서 들어갔잖아요. 이건 일단 이 문장은 맞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적 연구가 또 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 맛은 봤죠? 그럼 요 주어가 요렇게 되면 이건 틀린 거냐? 엄밀하게 보고서는 이제 틀렸다고 봅니다. 양적 연구는 동일한 결론이 나와요. 예. 근데 질적 연구로 주어를 만약에 여기를 바꿨다 그러면 연구 조건과 과정이 같아도 과정이 동일해도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픽 1에서 서울역 노숙자 5명하고 대화를 하는 거,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서울역 가서 5명하고 대화를 해. 그래서 그 과정이 똑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답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답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조건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치면. 그런데 질적 연구는 상담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러니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나머지는 좀 더 뭐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합의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예측이 돼서 질적 연구로 바꾸면은 요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 조건과 과정이 동일해도 서로 다른 해석이 하니까.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복사기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야. 근데 질적 연구는 화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 그냥 실물하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죠. 복사기는 실물을 그대로 복사하고 화가는 비스무리하게 그리는 거지. 요런 느낌? 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6번으로 넘어가네. 자, 이제 너무 길어. 설명이. 상담 연구에서 가장 옳은 것, 요번에는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를 한국 상담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의미가 있죠. 과학적 가치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연구에서 문화적으로 우리 필요성에 필요한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게 이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조금 요걸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맥락에서 재현 가능성, 그 효과의 재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혹은 반복 연구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 틀렸습니다. 상담 분야의 지식은 내면의 복잡한 인지는 이제 생각, 사고죠. 정서적 가정을 다루기 때문에 경험 연구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불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불가능하다.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검증은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말하게 하는 거죠. 혹은 행동을 관찰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러면 이 행동이라는 건 인지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분이 나쁘니까 저런 행동하겠지. 혹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생리적 측정. 아우 막 땀을 측정해보 심박수를 측정해봐. 어우 그럼 그 사람의 정서 상태 겁먹고 있군 흥분하고 있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틀렸다.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 자, 과학적 실무자 모형 뭔지는 이제 아실 거고 얘는 실무뿐 아니라 과학적 활동도 강조한다. 맞는 얘기죠. 6번은 3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두 가지 다를 요구하죠. 표현된 구체적 행동 증거와 자기 보고 및 타인 보고에 의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담의 본질을 왜곡함으로 지양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향해야지. 왜냐하면 여기 구체적 행동 증거, 이거 행동 관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보고, 타인 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객관성이 올라간다고. 상담의 객관성이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한다? 말이 안 돼요. 상담의 본질을 왜곡하니까 상담의 객관성을 높인다. 이렇게 수정해줘야 돼. 가치 판단이 개입되므로 자연과학 연구와는 달리 인위적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상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가치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 변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죠. 가능하다. 완전한 통제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인위적으로 생기는 변수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굳이 5번을 여기 뒤쪽을 보면 여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완전 통제는 어려우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수정하면 적당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설명 충분히 끝났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조금 내려보죠. 상담 연구의 과학적 성격으로 옳은 걸 골라라. 모든 상담 결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 발생적, 세상에 이유 없는 거 없어요. 원인, 그러니까 논리적 인과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자연 발생적 관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났다. 이게 틀린 거죠. B, 그죠? 자연이 일어나지는 않아.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거죠. 상담 현상을 설명할 때 가급적 많은 변수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적은 변수로 가야 되죠. 적은 이 간결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딱질색입니다. 모든 상담 현상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인과성 혹은 결정적 관점 맞죠? 이게 이제 1번과 이 자연 발생적 관점에 대비되는 게 결정론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관점을 취해야 되는 거죠. 7번은 3번이네요. 상담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절대적 말도 안 돼요. 상대적이죠. 더 이상의 비판이나 수정은 허용하지 않아. 말도 안 돼요. 우리 수정 가능성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개별 내담자의 특수한 경험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일반화보다 언제나 우수한다. 아니 세밀하게 여기 뭐가 틀렸냐면 언제나가 일단 틀려서 언제나. 요 말이 너무 극단적이고 정확하게 하면 일반화를 지양이 아니라 지향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 특수한 경험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오케이 그거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핵심은 일반화야. 많은 곳에 두루두루 적용 가능한 지식 이런 걸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으로 왔습니다. 과학적 상담 연구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연구자의 경험에 부합하도록 증거를 선택적으로 이런 거를 선택적 증거 수집이잖아요. 이러면 편향이 생긴다고 편견, 치우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구자 경험에 부합하도록 요 증거는 버려. 요 증거는 채택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어요? 객관성에
완전히 무너지는 짓이죠. 틀렸습니다. 연구 대상이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합리적, 체계적 분석을 통해 얻게 된 연구 결과는 반복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복적 검증을 해야 되죠. 재생 가능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생 가능성에 위배. 상담 효과에 관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상담 현장에 그렇죠. 객관적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면 활용해야죠. 바로 써먹어야죠. 적극적으로. 3번이 정확하게 옳은 겁니다. 기존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되 이론과 상충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이론의 권위를 위해 배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수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론과 상충하는 것도 그대로 해서 기존 이론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 이론은 수정이 불가능하잖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실험자의 임의적 판단을 최대한 임의적 판단 안 돼요. 내 멋대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객관성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객관성이 제일 제가 특성할 때 객관성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쨌든 특성에서. 자, 이렇게 해서 토픽 2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출제 확률이 높은 2가지 문제의 유형은 아는 거예요. 토픽 1과 토픽 2. 자, 토픽 3에서 만나 뵙겠습니다.